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DPF를 점검하는 방법인데, 보통 운전자분들이 카시안타를 DPF 문제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는 대부분 계기판에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을 때 오시는데, 실제 이런 경우 DPF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DPF가 어느 정도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제 평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DPF의 현재 상태가 어떻는가를 미리미리 점검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DPF의 문제만 가지고 어떠한 엔진 체크 등이 점등되는 게 아니라 엔진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신다 그러면 고가의 DPF를 고장을 막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은 2014년도 투산 신형 타입인데, 방문한 이유는 7, 80km마다 DPF 재생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DPF를 약 한 10개월 전에 AS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 방문한 차량인데, 자, 현재 차 발상량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자면, 자, 현재 차 발상량은 101 헥타파스칼입니다. 보통 R엔진에서 정비 시점을 잡는 경우가 100 헥타파스칼을 초과했을 경우에 정비 시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정비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현재 DPF를 최종 재생 이후 주행거리가 21km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21km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벌써 차압량이 101 헥타파스칼이 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DPF의 차압량만 보면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스트 압력 센서 대비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느냐 또 적게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연소가 불안전하게 일어나서 배출가스가 수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필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인젝터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DPF의 데이터만 확인했을 경우에는 클리닝 아무리 해봤자, 그리고 DPF 아무리 교환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을 보통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부스트 압력 대비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이 무조건 반값이어야 됩니다. 부스트 압력이 만약에 1000이 나왔다 그러면 공기량은 500이 나와야 되고, 1500이 나왔다 그러면 750 이하의 데이터, 무조건 반값 이하가 나와야 정상인데, 만일 반값에 근처이거나 반값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딘가에 누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적게 나온다 그러면 EGR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부분만 정상적이었다고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터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와, 그리고 인젝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분사가 정상인가는 개척 장비에 다시 장착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VGT 액추에이터와 터보와의 관계는 정밀 개척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정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부스트 압력 센서와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 대비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DPF가 손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만일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쉐보레 차량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물론 투산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흡기 누설로 인해서 공기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많아진 공기량으로 인해서 ECU에서는 연료를 더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디페퍼가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 몇 개월 사이만 해도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엔진을만 교환했다고 나는 엔진을 교환 잘했는데 차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DPF도 바꿔야 되지만 물론 또 터진 부분, 잘못된 부분, 또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점검하는 점검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1년에 최소 한 번만이라도 ECU 데이터 분석을 해서 DPF가 망가지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뭐 정비사로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지 않을까 싶으며, 운전자분들도 이렇게 평소 관리를 해줌으로써 목돈 뭐 정기적금 넣는 것도 아닌데 차에 그렇게 목돈을 들이지 않는 그런 현명한 뭐 자동차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DPF를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